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30일 리포트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리포트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혜인, 박성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동사의 주력 사업은 광고, VFX로 2019년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사의 성장 축이 리얼타임 콘텐츠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2020년에 25%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는 2019년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이버 등과 협력을 해서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동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네이버는 동사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해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실감형 컨텐츠 시장은 2019년 예상 6,048억 원에서 2023년 예상 5.8조 원까지 증가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인력, 인프라, 레퍼런스를 고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리얼 컨텐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2016년에 설립한 GX 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리얼타임 엔진 그래픽 기술 연구개발 전담 부서라고 하네요. 네, 리얼타임 컨텐츠 관련 수주 물량, 예를 들어서 XR 라이브 그리고 버추얼 캐릭터 같은 이런 상품들이 2021년 하반기 동사 실적에 대거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얼타임 콘텐츠 매출은 2021년 예상 105억에서 2022년 216억까지 수직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1년 6월 3개 자체 비주얼 스튜디오를 구축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요. 2022년부터는 이들 3개 스튜디오의 실적 온기 반영 효과 그리고 실가면 콘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가동률 상승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죠. 선익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의 이수빈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패널 OLED 그리고 마이크로 OLED 소재 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사가 있고 또 마크 퍼포먼스 머티리얼 그리고 SFC 등 OLED 소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널사 그리고 OLED 소재사로 각각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OLED와 마이크로 OLED는 매출 비중이 5대5 수준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OLED 부분 성장으로 향후 해당 부분 비중이 증가될 예정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이크로 OLED 패널의 주 사용처는 AR, VR 시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면서 AR, VR 시장 성장으로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추세이고요.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2021년 1분기 누적 기준 매출 9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에서 마이너스 3.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동사 실적도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향후 시장 성장에 따른 이연 투자 발생으로 오히려 실적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두 건의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 각각 SK 머티리얼즈의 41억 원, 그리고 후베이 양제 중국 회사의 3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소부장 으뜸 기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동사를 포함해서 총 4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최대 250억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자 으뜸 기업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부실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8.5세대 증착기 국제 가정에 선정이 되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 인터플렉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박광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관련 부품업체의 2021년 2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인터플렉스도 2분기 영업적자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 32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8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고 하고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추정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에 처음으로 펜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인터플렉스의 디지타이저 공급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략은 폴더블 폰의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 기점으로는 폴더블 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펜 기능을 적용한 갤럭시 폴드 Z의 판매 증가, 그리고 갤럭시 S 시리즈에서 하이엔드를 맡고 있는 울트라 모델의 생산 비중 증가가 2022년 이 인터플렉스의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라고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즘 분위기가 좋은 광고 기획사 제일기획에 대한 리포트이고요. 대신증권의 김혜재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 프리뷰를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55억 원으로 기저효과와 삼성 5G 단말 마케팅 강화, 그리고 북미에서의 삼성의 대행 물량 지속 확대,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중국 계열 및 비계열 광고 동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유럽, 중동, 중남미 등 1분기 기준 역성장인 지역들도 2분기부터는 순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하여서 삼성은 연중 마케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 후에 애플이 전세계 최초로 자사 비용으로 LG폰 보상 판매를 실시했죠. 이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 판매 추진 같은 이런 삼성 입장에서는 악재가 생기면서 삼성의 마케팅 강화 필요성이 증가된다. 이 점도 제일기획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또 매출액의 5에서 10% 규모의 대형 M&A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모두 반영이 될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6에서 11% 정도 상승이 예정된다고 하고요. 타겟 프라이스도 32,000원, 그리고 33,000원 정도 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M&A 같은 경우에는 M&A 비용은 보통 5년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대형 M&A를 성사시켜도 여전히 고배당 정책은 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류 관련주인 하이트진로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영업실적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6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84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빠진 수치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유로는 소주 맥주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많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베이스 부담 및 코로나19 관련 업소 시장 중심 타격, 그리고 성수기 대비 마케팅 비용 투입 등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영업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시장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서 업소용 시장 축소에 따라 상반기에는 내수 기준 외형 감소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의 경우 낮은 베이스를 고려한 이 기저효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하고요. 수출 소주 같은 이 과일 소주 같은 판매량 확대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마시고 있죠. 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주 카테고리 내 20% 수준의 비중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레귤러 맥주 또한 업소 시장의 침체 영향에 시장 경쟁 이슈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필라이트의 견조한 수요, 그리고 수입 맥주의 베이스 효과가 반영된 성장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업소 시장 축소에 따른 물량 하락은 다소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을 보면요. 코로나19에 따른 업소용 주류 시장 축소 기조는 2분기에도
일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진한 시장 총수요가 회복될 경우에는 점유율 유지를 가정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베이스 부담에도 추가 개선은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대외 환경 완화 그리고 비용의 효율적 개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재확인 시 주가의 유의미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조금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되는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SM에 대한 리포트고요. 이베스트 증권의 안진아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어제 SM 콩그레스 2021을 통해서 동사의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음악 중심으로 콘텐츠 역량을 다각화하고 음악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미디어 자회사를 통해 제작, 그리고 MZ세대를 겨냥한 소통으로 콘텐츠 유니버스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엔터업의 미래는 콘텐츠 그리고 플랫폼이다 라는 이런 인식을 명확히 기업 입장에서 갖고 진행을 하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SM은 본업 이외에 자회사 실적은 부진한 상황으로 지속은 되고 있지만 첫 번째로 SM 스튜디오 설립을 통한 조직 효율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역량 강화, 그리고 세 번째 엔터미디어 종합 콘텐츠사로 도약,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 역시 강화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하고요. 이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시킬 플랫폼 사업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에 기인하기보다는요, K-팝 콘텐츠,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인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기대감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향후 전략인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동사 사업 방향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콘텐츠 다각화의 필수 조건인 플랫폼 영역으로의 확장이 본격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에 목표 주가는 69,000원으로 또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방탄소년단의 그 빅히트와 비슷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를 반영을 하면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59,500원까지 기록하고 현재는 58,8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